안녕하세요. 경북대학교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의 황현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통해서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실기, 그 중에서도 작업형 3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부제로 통계적 가설 검정이라는 표기를 한 것은 현재 작업형 3은 최신으로 추가된 유형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제시된 예시를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은 예시를 확인할 수 있는데, 해당 문제를 해석해 보면 이것은 통계적 가설 검정을 수행하라는 문제와 같기 때문에 제가 통계적 가설 검정이라는 부제를 달았습니다. 본격적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예제 문제를 간단히 확인해 보면 여러분들이 예제 문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현재 이 데이터는 어떤 환자들이 있고 그 환자들 중에서 고혈압이라는 질병에 대해서 치료를 받은 집단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집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문제를 통해서 알고 싶은 것은 고혈압 환자에게 시행한 어떤 치료가 정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유형 3번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다음과 같은 5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통계적 가설 검정이 무엇인지, 통계적 가설 검정을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 두 번째로 통계적 가설 검정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점추정의 가설 검정 방법 단순 T 검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거고, 두 번째로 예시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하는 T 검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하는 또 다른 방식인 아노바 검정이라는 방식을 소개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표본의 독립성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카이제곡 검정, 그리고 다섯 번째로 분포가 유사한지 유사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윌콕슨 부호 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물론 이 강의가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실기를 위한 강의이기 때문에 좀 전에 제시되었던 이 문제, 해당 문제의 파이썬을 통해서 실제로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이 문제를 푸는 것뿐만 아니고 이 문제에 더해서 해당 데이터로 아노바 검정, 카이제곡 검정, 윌콕슨 검정을 수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현재 목차로 제시하고 있는 4가지 검정, T 검정, 아노바 검정, 카이제곡 검정, 윌콕슨 부호 검정은 대부분 다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간의 비교를 위한 검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단순 점 추정에 대한 T 검정은 두 집단을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이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는 것이고요. 예시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 유형 3번은 집단 간의 비교가 얼만큼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유의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두 집단을 나눠서 비교하는 게 무엇인지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 통계적 가설 검정의 구성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계적으로 두 집단을 나눌 때 현재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예시에서 여기서 실험 집단은 고혈압 환자들 중에서 치료를 받은 집단이 되겠고, 통제 집단은 치료를 받지 않은 집단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문제에서는 전후의 혈압이기 때문에 트리트먼트 그룹, 우리가 해당 슬라이드에서 실험 집단이라고 이야기하는 트리트먼트 그룹은 치료를 받은 이후가 될 것이고, 통제 그룹은 치료를 받기 전이 될 겁니다. 제가 여기서 실험 집단을 트리트먼트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트리트먼트를 사전적으로 찾아보시면 여기에 치료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시 문제에서
어떤 치료의 효과를 전후로 비교했지만 실제로는 트리트먼트 그룹과 컨트롤 그룹을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데이터셋에 나와 있는 BP after, BP before는 각각 트리트먼트 그룹과 컨트롤 그룹을 의미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트리트먼트 그룹과 통제 그룹을 나누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 우리가 코로나 걸린 사람에게 특정 백신이 효과가 있다 없다를 확인하고 싶다면 아주 유사한 두 집단을 나누어서 한쪽 집단에만 둘 다 코로나가 걸렸을 때 한쪽 집단에만 이 사람들에게 백신을 투여하고 나머지 집단은 투여하지 않겠죠. 이랬을 때 이 사람들의 온도라든지 건강 상태를 비교할 수 있다면 평균적으로 백신을 맞은 집단과 맞지 않은 집단의 평균적인 건강 상태 차이가 없다면 우리는 이 백신은 효과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거고, 평균적으로 차이가 발생한다면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 백신의 효과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두 집단 중에 한 집단에는 트리트먼트를 주고 다른 집단에는 트리트먼트를 주지 않아서 발생하는 차이에 대해서 비교하는 어떤 실험에 대해서 이 크기를 통계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예시로 말씀드렸던 건강의 차이는 통계적 용어로 이야기를 한다면 추정량이 될 것이고, 우리는 추정량에 대한 가설 검증을 진행하는 것이 이번 강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강의를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통계에 대한 이해는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추정량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아는 것으로 가정하고 가설 검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통계적 가설 검증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어떤 가설, 예를 들어서 코로나 걸린 환자에게 A라는 백신이 효과가 있다는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통계적 가설 검증은 4가지의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로 귀무 가설. 아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두 집단 간의 건강 상태의 차이가 있다 없다, 이것이 가설이죠. 그런데 이 중에서 실제로 우리가 효과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가설은 대립 가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연구하고 싶은 리서치 하이포테시스는 장표에 나와 있는 H1이라고 표기된 대립 가설이 되겠고요. 이 대립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가설이 귀무 가설이 되겠습니다. 귀무 가설은 대체적으로 단정적인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두 집단 간의 차이는 없다. 그러면 A 집단과 B 집단의 평균적인 상태가 같다. 이런 것이 귀무 가설이 되고, 대립 가설은 같지 않다는 것이 되겠죠. A라는 백신을 받은 집단이 A라는 백신을 받지 않은 집단보다 평균적인 건강 상태가 더 좋다라는 이야기는 대립 가설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좀 전에 코로나 백신 예에서 우리가 코로나 걸린 집단을 두 개로 나누고 트리트먼트를 주는 집단과 트리트먼트를 주지 않는 집단의 평균적인 건강 상태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에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건강 상태의 차이가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크기겠죠. 이것이 쉽게 생각해서 검정 통계량이 됩니다. 이 통계량을 테스트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여기서 제가 통계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표본의 평균을 비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표본 평균이 추정량이기 때문에 이 표본 평균의 차이가 검정 통계량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검정 통계량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효과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귀무 가설이 두 집단의 건강 상태가 같다는 걸 의미하고 대립 가설이 두 집단의 건강 상태가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 다르다는 크기를 검정 통계량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이게 진짜로 얼마만큼 다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크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각력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어떤 분포에서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파 크기만큼의 확률로 내가 테스트하고 싶어하는 검정 통계량이 귀무가설로 표현될 수 있는 실제 통계량 뮤로부터 얼만큼 많이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준이 기각력이 되는 거죠. 따라서 통계적 가설 검정에서는 귀무가설이 있고 대립가설이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검정 통계량을 계산하고 이 검정 통계량이 갖는 분포가 있습니다. 그 분포에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 이것을 우리가 유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공부를 하셨겠지만 흔히 알파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알파라는 퍼센테이지가 내가 계산한 검정 통계량의 얼마만큼의 크기를 차지하는지, 오른쪽 그림처럼요, 여기처럼 이것을 테스트를 해서 내 검정 통계량이 이 알파, 예를 들어 5%라면 왼쪽으로 5% 크기만큼의 유의 수준 하에서 이 검정 통계량은 충분히 뮤보다 떨어져 있다라는 결론을 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예시로 다시 가보자면 해당 예시에 나와 있는 이 H0가 바로 귀무가설, H1이 대립가설이 되겠죠. 그리고 1번에 나와 있는 표본 평균을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이때 뮤D가 뭐냐면 치료 후의 혈압과 치료 전의 혈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뮤가 통계적으로 우리가 계산한 표본 평균이 정말로 이 뮤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검정 통계량은 표본 평균의 차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테스트하는 기각역의 크기에서 알파가 여기 나오는 유의 수준 0.05가 될 것이고 이때의 기각력을 결정하는 수준, 여기서 요 수준이 우리가 크리티컬 밸류라고 하는데 이 수준의 값을 찾아서 우리가 계산한 검정 통계량이 크리티컬 밸류보다 더 뮤로부터 떨어져 있다면 알파 퍼센트 유의 수준 하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한다고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알파라고 표현된 해당 영역만큼 이 영역 안으로 검정 통계량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여기에서처럼 우리의 검정 통계량을 통해서 봤을 때는 뮤보다 충분히 떨어져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해당 예시에서는 귀무가설이 뮤D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제시되어 있고 대립가설이 뮤D는 0보다 작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점은 우리가 테스트하고 싶은 것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대립가설입니다. 그러니까 0보다 작은지를 테스트해야 되기 때문에 귀무가설은 뮤D가 0이다 라고 놓고 푸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다시 풀이한다면 귀무가설은 뮤D가 0이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싶은 정말로 이 두 집단 간의 치료 후의 혈압과 치료 전의 혈압이 차이가 있는지, 여기가 차이가 있다는 건 혈압이니까 낮아지면 좋은 거겠죠. 그래서 뮤D가 0보다 작다면 치료 후의 혈압이 치료 전의 혈압보다 작은 결과를 우리는 대립가설을 통해서 테스트를 할 거고, 대립가설을 통해서 테스트를 한다는 뜻은 뮤는 0이라는 귀무가설로부터 충분히 왼쪽으로 더 작아야 하니까요. 0보다 이 뮤가 0이라고 한다면 0보다 충분히 작은 수준, 이 크리티컬 밸류를 찾고 이거보다 큰 수준을 테스트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P 밸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계 가설 검정의 4가지 구성 요소, 귀무가설, 대립가설, 그리고 검정 통계량, 유의 수준에 따른 기각력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t-value란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필기 과정에서 학습을 하셨다면 알 수 있겠지만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수준의 확률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p 값이 0.04다. 그러면 유의 수준 0.05보다 작은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p 값이 0.05보다 작을 때는 유의 수준 0.05 하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